올해는 가을 야구 가겠지. 안녕하세요. 최강 한화 팬, 호주 넘버원, 호주 최대 규모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스폰서 비자 혹은 취업 비자라고 불리는 SID 비자의 연봉 기준이 76,515불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76,515불이 과연 높은 연봉인가입니다. 호주는 노가다 업종의 임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오히려 사무직 직업이 졸업 후에 막 한 1년, 3년 요 사이의 연봉을 요리사랑 비교했을 때 요리사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뭐 변호사, 회계사, 건축이나 인테리어 관련 연봉도 요리사보다 낮은 경우가 저희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막 5년, 6년 뒤에 혹은 약간 고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비교는 이제 불가하지만요. 그런데 이 육체 노동 기술직, 이 노가다에서 요리사의 연봉은 사실 비교했을 때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르는 게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호주의 요식업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이민성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좋은 처우가 이제 지속이 되면 산업 인력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서로 윈윈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야 이제 요즘에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다, 운영이 어렵다 하시지만 이전에 임금이 너무 낮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학생이나 요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시급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또 스폰서로 쓰지는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스폰서 들어갈 때 사실상 연봉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보통 요리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한 6만 불, 6만 3천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 막 인정받고, 업장에서 인정받고, 일을 조금 잘한다라고 불릴 정도면 이제 졸업 후 연봉이 한 6만 8천, 7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한 8만 불 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분들은 뭐 가뜩이나 요리사가 없는 이 호주 요식업 시장에서 이제 약간 빨리 빨리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보통 졸업 전 이제 바로 스폰서 준비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스폰서를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 애매한 경우, 졸업생 비자를 써서 경력을 1년 정도 더 쌓거나 이제 나이가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연장해서 경력을 쌓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자본이 빵빵한 이런 그룹 형태의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약간 뭐 최장 4년, 약간 ENS 영주권까지 하면 막 5년 동안 잡아둘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요리사의 입장에서도 뭐 그룹이나 회사에서 약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약간 높은 직책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스폰서 비자가 이제 윈윈인 겁니다. 노예 비자 이런 게 아니야. 일 잘하는 학생이나 요리사들은 스폰서를 걱정하지 않고 스폰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높은 직급을 얻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시드니가 포함된 뉴사우스 웰스 NS주에서만 올해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카페 레스토랑이 19,22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장 대부분이 스폰서를 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이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내가 스폰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그 다음에 상태가 스폰서 이제 바뀌는 게 상태가 바뀌는 게 스폰서 비자인데,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주는 업장을 약간 구걸하듯이 스폰서 어디서 주나 이러고 찾아다닌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직업교육 때 다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셰프크루 학생들은 다 알 거야. 이제 물론 하지만 작은 업장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부담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른 딜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비용이나 연봉 같은 걸 약간 피고용인이 부담해야 되는 약간 이렇게 뒷거래, 이제 부당 거래들이 오고 갈 겁니다. 시작은 이제 스폰서 준다고 해서 막 웃으면서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스폰서가 끝나, 영주권이 끝나, 그러면 이제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용주는 스폰서를 비자를 주고 막 영주권 다 해줬는데 막 나중에 뭐 오버타임 시켰다고 아니면 뭐 임금 잘 안 줬다고 막 고소당하거나 억소리 나는 이제 벌금을 맞고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경우도 수없이 나올 거예요. 특히 뭐 한인업장이나 작은 카페, 호주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자를 막 들어갔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호주의 하스피탈리티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건 사실은 그 누가 아니고요. 이 호주 이민성 자체인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요리사의 연봉을 낮추라는 것도 아니고 시급을 깎으라는 것도 아닌데 스폰서의 기준을 너무 높여놓은 거는 맞다고 생각해. 지금의 연봉은 약간 CDP 임금이나 주니어 수 연봉 정도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미 셰프 정도의 연봉, 즉 한 6만 8천, 한 7만 불이 이 스폰서 SID 들어가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봐요. 그럼 고용시장이 더 활성화 될 텐데, 그냥, 이민성이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우요리사협회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많이 말했어. 영상 밑에 그 가입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제발 가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런 힘을 좀 보태주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선거가 꼭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절대로 여러분들 호텔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리 유학을 하고 첫 번째 직장을 호텔에서 잡는 것 칭찬 받아야 돼요. 4스타, 5스타 호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레스토랑보다는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 다 통과돼야 되니까 좋은 시작인 거는 맞지만 딱 한 6개월 정도만 하고 빨리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호텔에서 스폰서를 받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요리 유학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요리 유학을 와서 호텔에서 스폰서 비자 이제 들어가는 건 제가 이 한 2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지만 딱 한 명 봤어요. 네. 왜냐하면 76,515불이란 연봉이 레스토랑에서는 CDP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고 데미 CDP 올려줄 수 있으니까 호텔에서는 주니어 수나 수 연봉이에요. 아니 누가 호텔에서 졸업하자마자 CDP가 되고 풀타임 경력 1년 차가 부주방장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호텔은 절대로 학생이 가서는 안 되고 졸업하고 나서 경력 또한 호텔에서 절대로 쌓으면 안 됩니다. 경력 자체로는 좋지만 호텔에서 쌓은 경력을 레스토랑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호텔에서 직급도 거의 안 오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경력이 한 2년, 3년 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데미 혹은 CDP 받을 수 있지만 호텔은 아직도 내가 코미 셰프일 거예요. 이 코미 셰프에 머물러 있으실 겁니다. 그럼 기회가 없거나 힘들게 됩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호텔의 경력은 최대한 빨리 접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근데 네 번째 포인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리에 진심인 분들만 오셔야 돼요. 영주권 때문에 요리를 시작한다라는 포인트는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나도 그랬어. 영주권 때문에 요리를 시작했지. 내가 요리사에 엄청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요리사에 대한 직업에는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업장, 바쁘지 않는 널널한 업장, 호텔같이 오버타임 없이 칼같이 근무 시간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스폰서를 투자하지를 않아요. 연봉 포함해서 여러분들 스폰서 들어가면 첫 1년 동안 회사에서 본인에게 약 10만 불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업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호주인들 많거든요. 애초에 호주에서 요리사가 부족한 이유가 호주는 파인다이닝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런 산업군에서 호주 사람들이 요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호주인들은 따박따박 시급과 오버타임 주고 워라밸이 가능한 곳에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파인다이닝처럼 인력에 대한 희생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서 외노자의 노동력이 대체되어야 되니까 아직도 요리사가 부족 직업군인 겁니다. 학생 때부터 진심으로 요리를 대하고 전력으로 요리사의 길을 걷지 않으면 본인의 설 곳은 없게 된다는 게 현실이니까 절대 누누이 강조해드릴 직업교육, 취업교육 등등등 제발 좀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호주가 물가도 비싸고 세금도 많고 뭐 어때고 한국이랑 다를 거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다가 한국 돌아간 사람 중에 뻥안 치고요 90%는 다시 호주 오려고 연락이 옵니다. 90%가 넘어 사실은. 한국을 왜 떠난지를 되새기시고 호주에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자와 스폰서 그리고 영주권의 법은 여러분들 제가 왔을 때 20년 동안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이 바닥에서 지켜본 결과 여러분들 제대로 영어 공부하고 학업을 하고 호주 업장에서 경력을 쌓고 요리사의 길을 가시는 분들 중에 막 이렇게 바뀐 법에 흔들리는 분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표준적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지만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영주권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게 아니에요. 막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때의 경력과 직급의 퀄리티가 앞으로의 본인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시작점을 꼭 진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시작점과 중간점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관리,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시작점, 중간점, 끝까지 내가 지금 하나를 응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우 속 터져 진짜. 아우.